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화창 현재 해인바르자 대표님 초청으로 우리 광천동 조합원님들 상대로 농협 2층에서 제가 허위 사업비의 문제점 또는 부풀려진 사업비 그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런 영상을 찍어서 아마 조합원님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을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화창 조합원님이 해인바르자 대표로서 이번에 임원 해임총회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궁금증이나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선은 해임 발의 계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전 조합장께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1월 1일에 시작하죠. 그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그 해 해야 될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부분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2020년도 예산 같으면 2019년도에 편성해 놓지 않으면 1월 1일이 되자마자 당장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잘 못해서 조합이 잘 못해서 꼭 그 해 예산을 편성하고 그냥 그 해 정기총회를 만약에 7월에 했다 그러면 6월까지는 예산도 없이 그냥 도시정비 위반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정보 위반을 자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도시정보 위반이 안 되려면 미리 예산이 없었으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미리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계약 행위를 하면 도시정보 위반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률적으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아마 벌금 200만 원이 확정이 됐고 또 추가로 고소된 사건이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또 똑같은 동일한 유형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도시정보 위반은 다시 말하면 그때 처벌받은 규정은 그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결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조합장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처벌 규정 자체는 그것을 위반한 임원 전체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임원은 이사 감사인데 감사는 업무 집행사원이 아니라서 대개 해당이 안 되고 모든 이사들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그 판결문을 갖고 다른 이사들도 고소를 하면 거의 동일한 형으로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실제 판결 과정에서는 상근이사는 대부분 똑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 같고 그동안의 법원의 추세는 비상근이사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조금 70만 원을 선고한다든지 약간 가볍게 하는 경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책임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러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같이 고소를 했더라면 이번에 해임총회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법원의 판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임원이 계속 업무를 맡겨놔야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임 발의를 하게 됐다. 그런데 만약 그때 같이 고소를 했더라면 이번에 해임 발의는 필요 없고 이런 보좌관 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보호 가치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번씩이나 지금 도시정보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제 물론 같이 기소를 했더라면 재판 절차가 숫자가 많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현 임원들에게는 그래도 책임이 좀 덜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고소인이 현 임원들을 빼준 것 같은데 반성하거나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아마 어쩔 수 없이 해임 발의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임 발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해임총회 책자도 그 내용을 제가 대부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혹시 궁금하거나 하신 분들은 별도의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만약 궁금하신 분 많다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 해임총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조합 측에서, 현재 조합 직무대행자, 조합장 직무대행자라든가 현 임원들 측에서 OS 요원을 동원해서 이번에 해임총회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성의 인식을 이 정도로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해임총회는 도시정법 43조 사항에서 말하는 해임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이 총회 소집과 진행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임총회는 해임 발의자 대표의 업무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률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업무방해죄라는 형법의 죄가 있는데요. 그 업무는 지금 해임 업무를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그걸 위반했을 때 그걸 처벌하는 걸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는 일단 이 해임 업무가 되는 겁니다. 발의자 대표에게는. 그런데 그래서 이 업무를,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는, 업무방해죄가 규정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그 업무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업무방해죄를 만드는 것인데, 이 해임 업무는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업무입니다. 법이 규정한 업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OS를 동원해서 가서 철회서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철회서를 걷는 행위. 그러면 업무방해죄라는 이런 겁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해임총회 할 때 상대방 측에서 해임하면 사업이 늦어집니다라든지 뭐 근거 없는 소리를 막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조합원들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든가 아니면 위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임수죠. 그래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돼 있고, 그게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임수나 아까 허위사실 유포나 비슷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고요. 위력이라고 할 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위력이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의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런 내용입니다. 위력에 해당하는 죄는 범행의 일시나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OS를 50명을 동원했다, 100명을 동원했다. 누가 봐도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을 가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은 이렇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사람이 방문하는 건 유형이죠. 근데 무형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중에라도 만약에 나를 해임을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이렇게 싹 시선으로 째려봤다고 합시다. 무형이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조합원 입장에 보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현재 유형적인 것은 OS를 동원해서 방문한 건 당연히 유형적입니다. 사람을 동원했고 인원수 뭐 이런 것도 제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지위를 이용했네. 조합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죠.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은 업무방해죄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아까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거라고 했는데, 또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나는 표를 안 줬어, 철회서를 달라 했는데 나는 안 줬어,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안 되느냐? 아니요. 그 결과가 발생하든 안 하든 그런 위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 저쪽에서 동원한 OS가 여러분을 방문하면 반드시 업무방해죄가 되고, 그걸 시킨 사람은 업무방해죄 교사범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약을 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그 아주머니, OS 아주머니 또는 OS 요원은 정범이라고 합니다. 실행범입니다. 그 행위를 지시를 받고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 다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즉시
만약에 방문해서 해임 발의자 대표 측에서 간 분들은 해임 발의자 대표 도장이 찍힌 명찰을 폐용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요. 파란 종이 색상의 아마 그 명패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아닌 조합 측에서 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겠죠. 그러니 김서방이라 들어 여자분이니까 아주머니 찾길 겁니다. 그런데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 우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들이 방문을 받으시면 이 위법행위를 언젠가는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법률을 위반하는 이런 짓은 좀 끊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받으시면 녹음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위계를 하는지 위력을 사용하는지 속임수를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이걸 해달라고 종용을 하는지 철회서를 내야 됩니다. 이런 걸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방문을 예상됩니다. 팀이 짜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녹음을 해 놓으시되 즉시 붙들고 나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핸드폰 사진이라도 찍으시고 붙들고 112 신고를 해주시면 현행범은 즉시 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원들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 해임 발의자 대표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전화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 사람만 붙들고 계시면 해임 발의자 쪽에서, 피해자가 이쪽이니까요, 이쪽에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신원 확인하고,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당사자는 우선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고요. 고소장 하면 나중에 다 일이 끝났는데 고소장은 의미가 없으니 시간이 늦으니까요. 바로바로 112 신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냐면, 잘 보십시오. 그 전에 이미 전 조합장이 현재 재판 계류 중인 거 말고 대법원까지 가서 자격이 박탈되게 된 사유가 도시정보 위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OS를 고용한 행위 자체는 현재 이번 그 2020년도 정기총회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또다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이 OS를 고용해서 지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조합장이 했을 때 죄를, 그때는 이제 직무대행자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사들은 그때 그걸로 인해서 고소를 할 것이고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이 행위도, 이 아주머니들을, OS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방문한 행위도 도시정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법 위반해서 고소를 안 했더니, 그걸 봐줬더니, 봐준 건 아니죠. 유보를 시켜놨더니, 그러고 어쩔 수 없이 해임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도시정비법을 위반한다. 위법을 위법으로 감추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임 발의자 대표 측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우리 발의자 대표님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내려왔고, 이 영상을 전체 조합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나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뭐 광천동과는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좀 9번 종점이 있던데 좀 살았던, 그나마 광주에서는 이쪽에 제가 살아서 저희 또 친척분 중에 우리 고모님도 여기 광천동 내에 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의 애정이 더 남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임 발의 총회가 오직 물론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만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간 그런 위법사항은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나간 임원들 같은 경우 잘못이 있으면 향후 10년 동안은 임원으로 선임을 되지 못하는 그런 자격제한 요건도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법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위법이 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무튼 조합원님들이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원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고, 조합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합이 하루빨리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